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세 번째 영상인데요. 우리 지금 1편하고 2편에서 했던 거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1편에서는 포인트는 연결이냐 지분법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계속 적용을 했어야 됐냐? 변경이 타당했냐의 문제다. 자, 그래서 변경의 과정에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뭐가 맞냐는 문제고, 그럼 변경이 타당했냐라고 봤을 때 그 변경 과정에서 이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바꿨다. 그 사실만 가지고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뭐가 문제였다? 의도. 그 의도 자체가 바이오젠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가지고 그게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평가해 봤더니 이렇게 됐다. 지분법으로 바꾸는 게 맞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라고 했다면 괜찮은데 오히려 뭐가 먼저 했다는 거죠? 에피스를 가치평가를 해봤더니 그 영향으로 콜옵션 때문에 뭐가 되고 자본 잠식이 될 것 같으니까 저 자본 잠식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그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나왔던 게 두 번째 안. 그러면 관계회사로 바꿔가지고 얘를 공정가치로 재측정을 하면 되겠다. 이랬기 때문에 이걸 고의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에 올린 해명 답변들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제 밖에서 보는 것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금감원 그리고 증선위의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래서 고의로 봤다라는 거고,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증선위 결정 및 IFRS 회계 처리에 대한 FAQ다 해서 11월 20일 날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들이거든요. 자, 근본의 회계 처리 이슈는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거냐? 자, 이게 회계적인 해석의 차이일 뿐이다. 이 회계 처리는 3정, 3일, 안진 3개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판단을 다 받았던 내용이다. 그리고 심지어 참여연대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금감원도 참석한 IFRS 질의외신 연석회에서도 이게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던 내용이다. 자, 근데 왜 저런 판단을 내렸냐? 왜 회계법인이 적정하다고 했냐면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회계 처리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의도가 드러나 버린 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그 의도를 보고 이건 고의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적정을 받았다, 문제없다고 했는데 말을 바꿨다, 이건 약간 언론 플레이에 가깝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몇 가지는 제가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몇 개만 살펴볼 건데요. 3번, 1차 감리랑 재감리에서 금융감독 입장이 바뀌었냐? 그래서 3번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 1차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지분법으로 변경이 안 되고 연결을 유지해야 했었다. 근데 재감리했더니 오히려 모두 지분법으로 처리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감원의 입장은 이게 맞다 입장이 아니에요. 바꾸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 관점에서 보면 금감원이 저는 입장을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감원이 전략을 잘 짰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분법이 맞다는 데 집중을 하니까 거기에 화력을 집중시켜 놓고 그래? 네 말 맞아. 근데 그러면 원래 지분법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성동격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되게 머리를 잘 썼다고 봐요, 저는. 자, 7번.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관계회사 전환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자,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IFRS의 엄격히 따라야 한다는 외부 감사법인의 조언을 수용하여 당사가 최종 결정한 것.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밖에 드러난 그 내부 문건으로 봤을 때는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드러난 문건을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보기에도 어떠신가요? 대안 1, 2, 3 마련해놓고 그 중에 2안을 선택한 건데 이게 회계법인의 조언을 수용한 거냐? 아니라고 봐요. 회사가 대안 중에 하나를 찾아가지고 회계 처리를 한 거지.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는 결정을 했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일부에서 보도된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5년 회계기준 변경을 미래전략실과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자, 유출된 문건은 별거 아니다고 얘기를 하죠. 당사 내부에서 재무관리 이슈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가 아니라 검토 진행 중인 내용을 보여주는 문건입니다. 맞아요. 검토 진행 중인 내용이었죠. 대안을 어떻게 할 거냐, 자본잠식 가게 생겼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별 중요한 문건이 아니냐, 그건 아니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뭐가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포인트인 의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포인트는 왜 변경했냐고 변경한 이유가 드러나 버린 문건이기 때문에. 자,
당시에는 미래전략실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하는 중요 회계 이슈인 지분법 전환에 대해 회사가 검토 중인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회사가 회계법인의 권유에 따라서 결정한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회계법인이 진짜 권유를 했다며 그 회계법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회계법인이 이렇게 빠져나가라고 권유를 해줬다? 와, 많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 의견은 피력하지 않을게요. 자, 9번.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상장이 불가능했습니까? 자, 2015년 11월 코스피 상장 규정에 따르면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총액 6천억 이상, 자기자본 2천억 이상의 경우 상장 가능했다. 사실 이제 저기서 얘기 많죠. 저게 원래 없던 규정이었거든요. 없던 규정이었는데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할 때 저 규정이 바뀐 거고, 그리고 저 규정에 의해서 상장한 건 바이오로직스 뿐이에요. 그래서 바이오로직스를 위해서 그 하나를 위해서 규정을 바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그 과정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어쨌거나 저 규정에 맞춰가지고 따라서 당사는 2016년 11월 코스피 상장 당시 이 지분법 전환과 무관하게 이미 상장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근데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다 포인트를 맞추면 삼바이 얘기가 맞는 것 같거든요. 지분법 전환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이익을 만들어서 상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익을 만들어가지고 상장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상장 직전에 1조 9천억의 이익을 만들어 상장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 이익하고 상관없이 상장할 수 있었다. 우리는 왜 그걸 상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익을 만드는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회계 처리를 지분법 바꾼 게 아니라요, 자본 잠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왜? 에피스가 가치평가된 내용을 봤더니 그 콜옵션에 대해서 부채로 잡았어 자본 잠식 되겠다. 그럼 자본 잠식 안 되려면 대안 1, 2, 3 중에 이 안을 찾은 거잖아요. 만들고 싶었던 건 이익이 아니에요. 자본 잠식을 벗어나게. 그래서 자산을 늘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얘들 말대로, 삼바의 말대로 이익이 안 나도 상장은 가능하지만, 자, 무슨 규정이 있죠? 자기 자본이 2천억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콜옵션을 평가해가지고 부채로 잡아버리면 자기 자본이 잠식이라고요. 그래서 상장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 자본 잠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분법을 전환한 겁니다. 밑에 그러니까 말을 교묘하게 바꾼 거예요. 뭐냐면 밑에 보시면 이미 상장 요건을 갖췄다 뭐? 아, 이익 안 나도 상장이 가능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상장 요건 손실 발생 여부랑 관계없이 상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상장하기 위해서 이익을 만든 게 아니다. 맞아요. 상장하기 위해서 이익을 만든 게 아니고요. 상장하기 위해서 자본을 만든 거예요. 자산을 만들어가지고 순자산인 자본을 늘린 거라고요. 그래서 저게 안 됐다면 상장을 못했습니다. 저 규정에 의하면. 자, 14번. 일부 언론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이슈를 두고 앨론의 회계 분식과 같이 비교하는데 적절한가요? 제가 이 부분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해명이 맞다고 봐요. 자, 뭐냐면요, 앨론 사태랑 비교하기는 좀 그래요. 자, 미국의 앨런 사태도 회계 분식이었는데, 미국은 회계 분식을 일으키면 상장 폐지 시켜버리고 뭐 부회장 자살까지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시장에 신뢰가 있다. 근데 한국에서는 분식을 해도 대우조선해양 봐주지, 이번에 또 봐주고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면 오히려 살아남지 못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좀 애매한 게요, 그러니까 그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지금 앨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매출을 가짜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있지도 않은 매출을 만들어내고 원가나 비용을 축소하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숫자들을 만들어낸 건데, 근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애매한 게요, 뭐 가공의 매출을 만들어낸가 막 이런 건 아니에요. 뭐냐면 회사가 저 콜옵션에 대해서 저걸 부채로 회계 처리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깐만,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게 돼 있네?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이걸 벗어날 방법을 찾는 거였지, 막 적자나 회사를 흑자로 둔갑하거나, 밑에 나와 있잖아요. 자, 나아가 2016년 증권신고서 및 2015년 감사보고서에도 이게 2015년에 이익이 나긴 했지만 지분법 회계처리 변경하는 과정에서 딱 한 번 나온 일회성 특별이익이다 구체적으로 공시를 했고, 그래서 잠깐 이걸 벗어나기 위해 숫자를 바꿨던 건데, 물론 이제
분식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분식은 분식이고 고의적인 분식이 맞는데 그게 앨런과 같이 그러니까 뭐냐면요. 없던 걸 만들어낸 분식이라기보단 있는데 이걸 조금 예쁘게 보이게끔 바꾼 거예요. 사실 앨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없는데 만들어내고 이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돈이 없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걸로 우리가 돈이 생기거나 이러진 않았다고 다 공시를 했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규정을 자본 잠식이라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수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무게로 판단할 수 있냐? 저는 그건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분식, 숫자, 뭐 금액 자체로는 더 큰 분식이라고 하지만 숫자 자체는 크게 나오지만 이게 어떤 그 범죄의 질? 앨런하고 같이 다룰 무게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이번에 거래 재개 판단이 나왔던 것도요. 이거 회계상의 이슈긴 하지만 실제 이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회사 실제는 그대로 가는 거고 근데 이 숫자상에 상장하는 그때 일시적인 이익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자본 잠식을 벗어나게끔 했지만 실제로 지금 회사 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별도로 생긴 건 아니다. 숫자상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래 재개를 생각보다 지금 빨리 시킨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오히려 지금 봐야 될 부분은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 지금 좀 억울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억울하냐면 자기들이 뭔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뭐 때문이었나요? 이 부분이거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에 카드뉴스로 올라왔던 5월 16일자 올라왔던 내용. 자, 많이 묻는 질문 중에 이런 답변이 나왔거든요. 자, 보기 쉽게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쌈박을 올렸던 건데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영향을 주었냐? 그때 이제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을 공격하는 쪽에서 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을 통해서 이익을 부풀려 가지고 그래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 비율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제일모직이 가치가 되게 높은 것처럼. 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높으니까 얘도 가치가 높은 것처럼 해가지고 합병에 영향을 줬다고 그랬는데 답변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이 변경된 감사보고서는 2016년 4월에 나왔는데 2015년에 변경을 한 거고 감사보고서가 4월에 나왔거든요. 자, 근데 삼성물산 제일모직과 합병 비율은 이미 그 1년 전에 합병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1년 뒤에 숫자가 1년 전 합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없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가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왜 맞냐면 얘들은 이걸 부풀려가지고 저쪽에 영향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저쪽에서 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에피스의 가치를 이만큼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있다가 잠깐만, 쟤들이 5조 3천? 5조 3천? 5조 2천이었네? 5조? 잠깐만, 그러면 우리 얘들한테 좀 콜옵션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반대예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을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억울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해봤자 아니라고 답변이 나오고 아닌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건드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야, 합병 비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잘못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자, 이거거든요. 에피스의 가치 평가가 오히려 방아쇠가 돼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아까 내부 문건에 문장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 문장이라고 보거든요. 언론에서 이 부분을 뭐 따로 부각해서 다루고 있지 않은데 자, 내부 문건에 이게 나와요. 저 빨간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적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통합 물산은 9월 합병 시 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 사업 가치를 6.9조. 저 6.9조는 로직스의 가치에다가 에피스까지 아까 에피스의 가치 5조 3천 더하고 로직스 가치 더해가지고 6조 9천으로 평가해서 장부에 반영.
그러니까 이 내부 문건 안에 있는 전체 문장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부분? 이 부분이요.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 사업 가치를 6.9조로 평가. 그러니까 이건 내부적으로 저 내부 문건이 뭘 얘기를 해버린 거냐면요. 자수해버린 거예요. 뭐 했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할 때 주가의 적정성 확보, 즉 제일모직이 비싼 게 아니다. 그 주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 사업 가치를 6.9조로 평가해서 반영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이 공경에 처했다라고 실토를 해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불씨가 저기로 옮겨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결국에는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에요. 왜 합병 비율을 그렇게 산정했냐.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의 승계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뻔히 보이는데 근데 뭐 주가 비율대로 합병을 하는데 뭐 엘리엇이 시비를 걸고 해도 야, 두 회사를 상장된 두 회사를 주가 비율대로 합병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우리가 그걸 위해서 주가를 조작했다고 에이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을 때 찬성을 했을 때 그 근거들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자수를 해버린 꼴이 됐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불씨는 저기로 옮겨갈 확률이 높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래가 재개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는 거래를 재개시켰지만 법원 가서 또 다툴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확률은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지금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다시 뭔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만든 이유는요. 삼성이 어떻다, 바이오로직스가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이걸 까고 싶은 사람은 그냥 까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빨아주고 싶은 사람들은 빨아주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거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볼 때 사실이 어떻냐 이걸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미 내가 뭘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함정에 빠지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을 통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영상을 찍어봤자 인기는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그걸 막 해주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그 얘기를 해주는 영상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진실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영상을 올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람들이 요청을 많이 하면 이런 영상들 좀 많이 올려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많지 않거든요. 아니, 괜히 회사에 대해서 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다고 회사 쪽에서 항의를 받거나 뭐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뭐 저는 이제 유튜브라는 거 처음 만들어 봤는데 뭐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 시장에서 지금 거래되고 투자자들이 살펴야 되는 회사나 사건들에 대해서 최대한 제가 생각하는 진실은 어디에 있는지 관련해서 영상을 한 번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